작년 한국 영화 산업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총 영화 관객 수는 2년 연속 2억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1명당 약 1년에 4편의 영화를 본 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장을 찾는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은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훈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한 영화가 최근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영화 제작사 대표는 대기업 영화관의 차별로 부당하게 상영관이 줄었다며 청와대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일명 개훈방 살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개훈방을 비롯해 영화 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영화관 앞에서 작은 캠페인이 열렸다. 바꾸자. 시민들이 행동하자. 아니, 나 지금 보고 왔는데 안 해. 예. 저기다가 붙여놨다고. 근데 예.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 아예 보지 말라고 운동하라고. 그냥 그러니까요. 아예. 예. 자기들이 그 좋은 것들만 계속 상영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보려고 하는 게 안 한단 말이야. 저기 간판만 붙여놓고.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건 뭐야 재벌의 횡포지. 응? 요즘 많이 나오는 갑의 횡포죠. 대기업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관객의 선택권을 빼앗겼다는 불만이 크다. 영화관들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거나 또는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아니면 안 틀어버리는 그런, 이건 정말 심각한 행포고, 이렇게 되면 영화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1일 저녁 한 극장에서 대관 상영회가 마련됐다.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위해서다. 영화에 출연한 국민 배우 김혜자 씨도 상영회에 참석했다. 웃으면서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 현실이 저래, 아이들이 상처받지 말고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친척들도 이게 밤중에 하냐고 그러고 벌써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묻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생일 파티하는 거 싫어해. 요새 집 없는 사업 실패로 아빠가 떠난 후 집을 잃고 피자 배달 차에서 사는 아이. 평당이 어디야? 평당이 비싼 동네인가 봐요. 개를 훔치자고 사례금만 받고 돌려주면 문제 없어. 저거 살찐 것 좀 봐. 집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개를 훔치면서 벌어지는 성장담이 담겨 있다. 근데 지금까지 혼자 이러고 살았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청 보고 싶지.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아빠가 보고 싶어. 가족 해체 등 현실적인 소재가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진다. 지난 12월 31일 개봉 직후 웰메이드 가족 영화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원작을 잘 한국식으로 각색을 해서 소품이지만 아주 훌륭한 드라마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 3번 봤어요. 전 3번째도 울었어요. 매번 볼 때마다? 네, 매번 볼 때마다 울고, 네, 3번째도 울었어요. 힘이 약해져가지고 가족을 돌볼 힘도 없어서 위축돼가지고 도망가는 아버지들이 나와요. 그런 한국 사회의 아버지 상이라든지, 아버지도 없는 가족들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요. 하지만 관객과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개봉 2주 만에 종영 위기에 처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 중인 몇 안 남은 대형 영화관. 빅히어로나 세시봉은 여러 상영관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배정돼 있다. 하지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한 스크린에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상영된다. 다른 대기업 극장 체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왜 보기 힘든 영화가 됐을까? 제작사 대표이자 중소영화사들이 모여 만든 배급회사 리틀빅 픽처스의 대표 엄용훈 씨. 2011년에 제작했던 영화 도가니 때와 전혀 다른 상황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 극장이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며 청와대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 성수기에는 중소 배급사들은 영화를 배급하지 말라는 얘기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독과점에 대한 그 체감은 매우 심각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엄 대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예매 가능 시기에 대한 차별이었다. 어떤 대기업 계열의 관계에 있는 영화는 개봉일에서 한 2주 전서부터 예매가 가능하게 이 사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영화는 한 4, 5일 정도 전 개봉일에 임박해서야 그 예매 사이트에서 그 예매가 가능하게 오픈이 되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먼저 예매 사이트가 열려서 이미 관객분들한테 관심을 일으켰던 영화에 비해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00m 달리기를 누구는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 해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야, 넌 50m 앞에서 출발해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 1,300만 관객을 기록한 국제시장. 이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 대기업이 배급한 국제시장은 개봉 일주일 전부터 예매가 가능했고 당시 예매율 2위에 올랐다. 기사가 쏟아졌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예매율은 스크린 배정의 기준이 된다. 국제시장은 개봉 첫날 스크린 931개를 확보했다. 반면 예매 개시가 늦었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첫날 상영 횟수는 국제시장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극장들은 일주일 만에 스크린을 절반으로 줄였고 2주가 지나자 20개로 대폭 축소했다. 상영 시간대도 매우 불리했다. 당연히 전체에 오픈된 스크린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조조와 심야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은 이 볼 수 없는 좌석은 좌석 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상당히 계획된 그런 배정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4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딱 맞추면 좀 이따 약간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거든. 영화 내용이 좋다며 최민수를 비롯해 강혜정 등 많은 배우들이 평소에 받는 출연료의 절반도 받지 않고 참여했다. 총 제작비 38억 원이 들었지만 관객 수 30만 명도 못 채우고 종영을 앞두고 있다. 너무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 배우,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 그들한테 이 영화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극장에서 사라져가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살리기 위해 관객들이 발벗고 나섰다. 김영웅 씨는 자비 30만 원으로 극장을 빌려 지인들을 모았다. 재밌어서 제가 많이 사람들한테 권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본 거야. 왜 못 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동네엔 사형관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니네가 우리 동네로 와라,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 사형관도 우리가 보고 싶은 시간대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냥 내가 통째로 빌리고 사람을 따로 모으자. 보겠다는 사람은 많으니까. 사람들은 좋은 영화를 극장에서 볼 기회가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관객들의 자발적인 대관 관람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에서 배급한 영화는 상황이 달랐다. 실제로 보면 상영 횟수, 해당 관객 수가 오늘의 연애가 개운방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비슷비슷하다가 오히려 3주차 정도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오늘의 연애 3주차 이게 주말에 관객 수를 봤더니 개운방의 3주차 관객 수보다 더 적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4회? 거기 개운방의 평균 1.8회뿐이 안 됐었는데 4회? 이렇게 평균 상영 수들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거꾸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개운방이 차별 대우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개봉 3주차 영화가 한 번 상영될 때 동원된 관객 수는 오늘의 연애가 더 적다. 하지만 극장은 스크린 수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대기업이 배급한 오늘의 연애에게 좀 더 상영의 기회를 준 셈이다. 올해 1월 14일에 개봉한 오늘의 연애는 약 190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제작비가 많이 든 영화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같은 날 개봉한 유지태 주연의 더 테너. 총 제작비 100억 원의 영화지만 상영관이 전국에 단 한 곳만 남았다. 이거 보고 싶어서 검색을 엄청 많이 했는데 상영하는 데가 없었어요. 저도 뭐 가까운 데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극장을 찾아서 광명에서 왔습니다. 예고편도 많이 받고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은데 보려고 찾아봤는데 영화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하느냐, 영화는 한다고는 했는데 어디서 하느냐 한 달 동안 찾아봤거든요. 더 테너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오페라 음악 영화다. 촉망받던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 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목소리를 잃은 후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노래하지 마. 내가 무대에 다시 서는 거 100년 뒤에나 가능할 거야. 그 100년 전부 보여줘도 되잖아. 왕가위 박찬욱 감독이 극찬을 했고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냥 말하면 돼요 이거? 제가 대학 입시를 다 실패해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영화 보러 다니고 있는데 영화 보고 다시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의외로 영화의 실제 주인공 배재철 씨는 극장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한번 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그 기회 자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들여서 만든 영화를 하루아침에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좀 아팠고. 6년의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된 더 테너. 배우 유지태는 오페라를 소화하기 위해 1년간 하루 4시간씩 성악 레슨을 받았다. 가면은 분장팀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무대 위 배우들은 모두 현업 오페라 단원으로 캐스팅했다. 총 제작비 100억 원이 들었지만 관객 수는 손익분기점에 훨씬 못 미치는 5만 명 정도에 그쳤다. 작은 제작사는 개봉관 확보부터 어려웠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4일 전 정도에 극장 리스트를 받았고, 극장 리스트를 받아서 어느 극장에서 몇 회를 상영하는가를 이제 체크를 하죠. 그랬을 때 하루에 한 회 아침 7시 반 또는 11시 반을 잡혀 있는 극장들이 제법 있었다. 개봉된 극장은 전국 155개. 하지만 숫자는 무의미했다. 아침과 심야 시간대 위주로 영화를 보기 어려운 시간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극장 스케줄을 봤을 때 좀 충격받으셨겠어요? 많이요. 그날로 포기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안 되겠구나. 개봉 둘째 주, 극장들은 상영관을 무려 90%나 줄였다. 현재 더 테너를 상영하는 대기업 영화관은 한 군데도 없다. 일단 열려있는 극장의 뭐 3분의 1 이상이 영화를
보지 말라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한극장 하나 남았었어요. 근데 그게 3일 동안 매진을 가더라고요. 낮 3시 거였는데. 점유율 100%가 됐습니다. 더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3시 50분에 하나. 점유율이 50%로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점유율이라는 거 역시도 공평한 룰 안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점유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상영관의 하루 평균 상영 횟수는 6번. 더 테너는 개봉 첫날부터 한 관에 그 3번도 상영되지 않았다. 관객이 들기 힘든 시간대 배치해놓고 너희 영화는 점유율이 낮아서 상영을 못 해주겠다. 일종의 뭐 근거 만들기를 하는 거죠. 억지로. 테너는 배급사가 전혀 민망하지도 않고 뭐 후속적인 작품들이 얼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더 테너를 만든 중소 제작사는 영화를 배급해주겠다는 대기업 배급사의 제안을 받기도 했다. 작년 추석이었다. 그때 한 추석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침 준비하고 있던 영화가 추석에 개봉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추석을 하자. 사실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다시 나중에 들은 대답은 왜 이 대목에 우리에게 한 푼어치 이익이 안 되는 영화를 걸어줘. 안 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영화.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영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대형 배급사에 외면당하고 관객에게 영화를 선보일 기회조차 잃은 것이다. 1000만이 드는 달에는 100만이 안 되는 영화가 수십 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영화들은 정말 잘 만들었고 국민들이 관객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는 영화니까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면에는 그 영화를 그 관객을 채워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극장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죠. 영화계에서는 1000만 영화를 하늘이 내린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1000만 영화가 4편이나 탄생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한국 영화가 나왔을 때 관객들과 언론들은 큰 축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멀티플렉스가 개관한 것은 1998년. 강변 CGV가 바로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다. 상영관을 7개 이상 갖춘 체인 형태의 본격적인 멀티플렉스가 도입된 것이다. CJ, 롯데 등의 대기업이 극장 산업에 뛰어들며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 2014년 기준으로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전체 상영관의 무려 92%를 점유하고 있다. 3대 대기업 영화관이 극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전주에 있는 영화의 거리를 찾았다. 10년 전만 해도 8개의 개인 극장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대기업 영화관이 자리하고 있다. (11년) 전 개인 극장을 운영했던 김태용 씨를 만났다. 아버님이 계셨던 운영했던 데는 어디예요? 여기 이제 저 보이네요. 저 어디? 저기. 아 여기? 예. 봉구. 아 여기 지금 예. 여기 커피숍 있는데요. 네, 커피숍 있는데. 김 씨의 극장은 다른 가게로 바뀐 지 오래다. 여기서 그럼 몇 개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그만둘 때까지는 여기가 3개관 있었어요. 3개관? 네. 언제 그럼 이 건물을 파신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넘어갔다고 하시면 돼요. 넘어갔어요. 판 게 아니고. 빚 때문에? 네.
빚 때문에 넘어간 극장은 김태용 씨의 아버지 때부터 운영했던 것이었다. 10여 년 전 대기업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됐다고 한다. 제일 아쉬웠던 것이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영화 이제 못 받은 게 배급을 못 받은 게 이제 제일로 큰 이제 문 닫은 원인은 영화 배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제일로 큰 원인이에요. 아니 좀 왜 안 주냐고 따져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별 수단도 다 써봤죠. 서울에 가서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서 거시기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들 거시기가 있으면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따 깨면 데다 우선 하고 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선상 이탁을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탁을 맡기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CJ 등 대형 배급사가 지방극장에 부당하게 영화 배급을 거절해 경고 조치를 했다. 흥행 영화를 배급받지 못한 극장들은 매출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영화를 배급받지 못했던 한 극장을 찾아가 봤다. 하지만 오래전 메가박스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극장들을 진입을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선을 밟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다 정리가 돼 버렸어요. 개인이 하던 극장들도 그쪽에다 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멀티플렉스가 개관한 지 17년.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약 4배 정도 늘었다.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영화계에서 꿈의 숫자로 통한다는 1000만 관객. 지금까지 1000만 영화가 14편이나 탄생했다. 북에선 최고 혁명전사. 매년 수백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대기업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이다. 대기업 영화관이 특정 영화의 스크린을 몰아주다 보니 다른 작품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제가 하사한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서울예대 영화과 강한섭 교수를 만났다. 이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은 그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이 그 하나의 독과점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그 통제되는 아주 기이한 독과점 영화 산업으로 바뀐 거죠. 이것은 일종의 절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끼워질 수 없는 일종의 수직 통합 원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투자, 기획, 제작, 배급, 상영, 비평 전체가 다 아우르.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대기업이 기획 투자의 출발점부터 극장 상영이라는 종착점까지 독식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극장에서 종영한 영화를 방송하는 영화 전문 텔레비전 채널인 OCN, 캐치온 등 부가 판권 시장도 CJ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 상영관 수의 약 40%를 점유한 CJ CGV, 국제시장 등을 배급한 CJ ENM과 같은 계열사다. 전국 상영관 수의 약 30%를 점유한 롯데시네마, 해적 등의 영화를 배급한 롯데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법인 소속이다. CJ 롯데는 배급사와 극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자사영화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자사영화 손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업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자사영화는 밀어주고 타사영화는 차별하고 그게 가장 큰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극장과 배급사는 입장권 매출액을 각각 4.5 대 5.5의 비율로 나눠 가진다. 이 중 배급사의 몫인 5.5에서 투자 제작사가 약속한 비율대로 배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욕망이에요. 내가 배급하는 영화인데 내가 극장을 갖고 있으면 그 누가 흥부도 그럴 거야. 내 영화를 딴 극장에 걸거나 적게 걸거나 아니면 내가 걸 영화가 있는데 딴 사람 영화를 내 극장에 걸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분이고 이전 시간이 올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10년 동안 인터뷰하느라고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아니, 사람이 10년을 얘기했으면 듣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듣지도 않아.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10년 동안 얘기했죠. 10년 동안 얘기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한 CGV를 찾았다.
계열사 CJ ENM에서 배급한 영화 세시봉이 지난 2월 5일 개봉했다. 한눈에 봐도 세시봉이 가장 많이 상영되고 있다. 전체 영화 상영 횟수 중 20%. 세시봉은 몇 개의 상영관에 걸려 있을까? 총 상영관 11개 중 4개에 배정돼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많은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봐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인기가 많아서. 그만큼 많이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관을 늘려서 더 많이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 걸려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더 편의를 위한 거라고 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약이 꽉 차면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한 걸 생각을 했지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10명 중 6명이 관객이 많이 보는 영화를 여러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영화계에서 13년 동안 일해왔다는 한 프로듀서의 말은 전혀 달랐다. 수백억씩 들어간 영화들은 뭐 100개, 200개건 걸어서 그 전체 비용을 언제 뽑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 영화가 진짜 잘 만들어져서 입소문을 타고 롱런하는 영화도 있지만 그런 큰 제작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사의 평이나 아니면 관객의 그 평이 그리 매번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소문나기 전에 뽑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관을 잡아서 이것이 뭐 한 달, 그러니까 뭐 2달, 석 달은 못 갈지언정 한 달 안에 뽑자. 다른 영화 관계자도 특히 개봉 초기에 자사 영화 몰아주기가 심하다고 말한다. 초기 관객 수에서 홍보용으로 자기들이 우세하게 돼 있죠. 좌석을 이만큼 주어서 관객 수가 당연히 많으니까 1위다 2위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크린 수는 노출시키지 않고 관객 수만 노출시키는 거라. 그러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 영화 재밌겠다 몰리는 수밖에 없어요. 관객 눈과 귀를 다 속이는 거죠.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그렇다면 유명 흥행 영화들의 개봉 초기 스크린 상영 점유율은 어떨까? 먼저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부터 살펴봤다. 작년 4월 개봉한 영림. 개봉일 전국 극장의 상영 점유율은 34% 정도였다. 하지만 롯데시네마는 자사 영화인 영린을 그보다 더 상영해 상영 점유율이 40%나 됐다. 우리나라 황제가 하사한 국세를 고래가 삼켜버렸다. 작년 8월에 개봉한 해적. 개봉 당일 롯데시네마의 상영 점유율은 약 36%로 전국 극장보다 약 10%가 높다. 자사 영화 밀어주기가 의심된다. 다음은 CJ ENM이 배급한 유명 영화다. 최초로 1,700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영화사의 흥행 기록을 다시 쓴 명량.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지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명량은 계열사 CGV에서 개봉 첫 주말 무려 55.3%의 상영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날 전국 CGV에서 상영된 전체 영화의 2편 중 1편이 명량인 셈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트랜스포머 3와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2011년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3의 CGV 개봉 주말 상영 점유율은 무려 66%. 2014년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도 상영 점유율이 약 64%였다. 60%의 이제 스크린 수의 독과점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대형 서점에서 10,000권의 책을 서가에 꽂을 수 있다 그러면 6,000권을 한 책으로 진열해 놓은 거거든요. 아마 그러한 대형 서점에 시민들이 가셨으면 대단히 공포감을 느끼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영화의 선택을 관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대기업이 영화 투자금의 수익률로 한다는 이런 아주 그 냉정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2014년 한국 영화 흥행 순위를 살펴봤다. 상위 10편 가운데 4편이 CJ 계열사의 영화, 3편이 롯데 엔터테인먼트의 영화다. 10편 가운데 무려 7편이 극장과 배급사를 가진 대기업의 영화라는 것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대기업 배급사가 아니면 영화를 흥행시키기 어렵다고 말한다. 좀 섭섭하죠. 너무나 다 해먹으니까. 면일 매진을 기록하는 영화들도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매진이 될 수 있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런 시간대에 그러니까 흔히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더부살이 있죠, 더부살이. 근데 그렇게 극장에서 그런 교차 상영이나 교차 상영, 이런 불공정 거래 아닌가요? 글쎄요, 절대 슈퍼갑의 논리에 의하면 뭐 저희 같이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그렇게라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라도 개봉을 해야 되니까 절대갑이니까 해 마라 하면 할 수도 있고 말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단지 저 절대 파워 게임에 선택받기를 바라는 거죠. 대부분 영화계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했다. 성수기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도 시체돼요. 스크린 수를 자기들이 다 장악해버리니까 스크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과 마케팅으로 성공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것이 관습화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사장된다는 것이죠. 2005년 하정우 주연의 용서받지 못한 자. 군대 생활을 리얼하게 그려낸 영화다. 그런데 롯데시네마 등은 계약한 일주일도 채우지 않고 6일 만에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했다. 북한의 현실을 담은 크로싱. 2008년 개봉 당시 배급사는 CGV 측이 상영관이 불공정하게 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 강철중에 더 유리하도록 배정됐다는 것이다. 2012년 개봉한 터치는 류준상과 김지영이 출연한 영화로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개봉 첫 주부터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위주로 불리하게 상영이 됐다. 감독은 상영관을 제대로 내주지 않은 대기업 영화관에 반발하는 뜻으로 공들여 만든 영화를 개봉 일주일 만에 스스로 조기 종영했다. 그 외에도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대기업 극장 체인에 상영되지 못한 영화가 허다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전체 개봉 영화 약 1000편 중에서 2%도 채 안 되는 20편의 영화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수의 영화에만 부가 쏠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화 매출의 85% 이상이 극장에서 일어납니다. 극장에서 흥행에 실패했다면은 자립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거고 그만큼 또 자립 기반이 위태로워진 만큼 창작력을 상실하게 되고 창작력이 상실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풀이되면 결국 폐업 상태를 맞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영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왜냐하면 너 영화 한 방 할 수 있어? 한 방 하면 뭐 1000만 얼마 하겠지만 그건 1000분의 1의 얘기니까. 네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극장에 네 영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늦은 밤 상명대 영화과를 찾았다. 제작비를 벌기 위해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도 영화를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학생들. 영화계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많이 아쉽죠. 근데 진짜 그렇게 힘들게 찍은 건데 그게 최소한 그런 영화들 찍은 사람들 대부분 저희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요, 진짜. 저희 나라 영화도 많이 밀어넣는 것도 좋은데 이제 너무 돈을 목적으로 막 계속 이렇게 배급을 하니까 그런 게 조금 평등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때도 스크린 독과점이 가장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사실은 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영화 산업 상생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호텔에서 상생 협의회 이 조인도 대기업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속으로 이 상생 협약이 지켜지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안 지켰죠. 2011년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역대 장관이 바뀔 때마다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모여서 우리는 자사영화 밀어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매를 개봉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이행협약식을 갖다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했어요. 할 때뿐이죠.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지키지 않는 그런 이렇게 되풀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작년 3월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이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 배급, 극장이란 단계별 불만을 역시 다른 단계에서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사만 공정한 소득 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극화에 시달리는 그 업체들은 그 규제 이상의 엄청난 사실 뭐 그런 게 규제죠. 뭐 그쪽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계에 대해 보고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J-CGV와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그 대형 배급사인 CJ나 롯데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예측되는 흥행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스크린을 배정을 해서 계열 배급사나 또 자기 회사의 영화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적발을 하고 시정 조치 및 과징금 55억을 부과하고 또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CGV는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 광해를 무려 넉 달간이나 상영한 것이 적발됐다. 좌석 점유율이 떨어지면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지만 연장 상영한 것이다. 또 CGV는 R2B 리턴 투 베이스가 시사회 평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시네마는 흥행 순위가 낮은데도 자사 영화인 음치 클리닉을 제일 큰 상영관에 배정했다. 롯데시네마는 또 흥행률이 떨어지는 자사 영화 돈의 맛에 다른 영화보다 더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맛에 이 짓 하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후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 후 개봉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더 테너 두 영화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서면으로 답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은 2,300여 개 정도지만 지난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1,100편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주마다 영화에 대한 인지도와 사전 선호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 영화의 마케팅 상황, 전국 현장에서의 영화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크린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배급사의 규모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철저히 영화 자체가 가진 가능성에 기반하게 됩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더 테너의 경우는 저녁 프라임 시간대 배정도 잘 이루어졌었고 장르와 등급 특성에 맞게 회차를 배분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 연말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화들이 100% 만족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스크린 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과 전혀 무관한 룰을 적용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얼마나 어설픈 핑계예요. 그때 개봉하는 영화가 너무 많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특정 영화만 아주 일방적이고 독점적으로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 미국은 어떨까? 현재 미국 극장에서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없다. Here, I don't know if you could actually financially justify it more than 2 or 3 screens out of 12 or 14 to actually be dedicated to just one particular movie. But I think they like to give a lot of variety to the customers,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940년대 내려진 파라마운트 판결 때문이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제작과 배급, 상영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1980년대 규제는 완화됐지만 아직 파라마운트 판결은 유효하다. Even if they wanted to, Hollywood majors today could not buy up the lion's share of the first-run theaters the way they did back in the teens, 20s, and 1930s. Due to antitrust laws, which were part of what the Paramount Consent Decree was all about in 1948, no company can dominate a business or industrial sector the way they may be able to possibly in some other countries. 영화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프랑스. 12개 이상의 스크린이 있는 멀티플렉스는 영화 한 편을 최대 2개 스크린에서만 상영하도록 돼 있다. 또 영화 한 편에 전체 스크린의 30% 이상에서 상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계 대기업의 법적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떨까? 그런 부분은 수직계열화 문제는 저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아까 뭐 기업 분리라든가 그 수직계열화를 탓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영화 전문가는 규제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지금과 같은 사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계속 10년 넘게 있는 이런 사태에서는 이제는 큰 손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손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또는 공적인 여론으로 작동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방송 직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객들의 응원에 힘입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상영관이 50여 개로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개봉 전부터 공정한 기회를 줬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영화 볼 계획 있으십니까? 극장에 가면 안 좋은 시간대에 상영하는 좋은 영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힘이 없어서 밀려난 제2, 제3의 개음방에도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